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청원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52강이고요. 원래는 인터페이스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이제 상속된 부분들을, 강의했던 부분들을 조금 보다 보니까, 추상 클래스라는 거랑 봉인 클래스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기존 새로운 예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 예제를 조금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기존 예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13강에 진행했던 13강 예제를 가지고 왔고요.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떻게 추상 클래스를 먹여야 되는지 아니면은 봉인 클래스는 뭔지 뭐 이 정도만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처음에 베이스가 하나 있고 베이스 클래스가 하나 있고 요거를 상속받아서 외발 자전거나 자전거 클래스를 만들고 요거 가지고 아마 자동차 클래스를 요거 외발 자전거나 자전거 클래스에서 한 번 더 상속을 받아서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만들었으면.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열어볼 건데 예전에 구조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예전에 했었던 13강에서 했던 내용을 한번 열어보고요. 이건가? 13강에서 했는데 요런 거를 그릴 거고 보고 싶은 건 요 구조. 예, 그래서 원사이클이라는 이 외발 자전거랑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면은 베이스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외발 자전거랑 자전거를 만들었고 이 자전거를 가지고 다시 상속을 받아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네,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하면 예제가 아니고 요 클래스들을 한번 보면 베이스가 있고 요거를 상속받아서 자동차 말고 이렇게 외발 자전거랑 외발 자전거에 보면 여기 베이스를 상속받아서 외발 자전거를 만들고 여기 자전거도 베이스를 상속받아서 자전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가지고 상속을 다시 한번 받아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머리에 넣어놓고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저희가 13강 때 했던 거예요. 13강 정말 빠르게 13강 때 이런 내용들을 다뤘다는 거죠. 자, 추상 클래스는 뭔가? 추상 클래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하위 클래스에서 공통으로 정의해야 하는 내용을 정의한다. 이런 거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뭔가 공통으로 써야 되는 펑션 네임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그 펜인포 이런 거를 다 쓸 건데 아니면 fmove 이런 거를 쓸 건데 지금은 그냥 썼어요. 외부에서 선언할 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펜 정보를 갖다 준다. 펜 정보를 반환한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쓰는데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뭐 만약에 원 사이클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쓴다는 거죠. 뭐 펜인포 말고 뭐 펜슬 뭐 인포 CL이 맞나? CL이 펜슬 인포 뭐 이런 거 쓰는가? 무브 오브젝트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똑같은 거를 상속받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 명칭이 다른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펜이 돼 있고 얘는 펜슬이 돼 있고 얘는 무브고 얘는 뭐 무브 오브젝트고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거를 선언해서 호출하는 부분도 혼동이 일어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조금 맞춰주면 작업자나 아니면은 이 동시에 개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실수가 줄어들 거다. 뭐 이런 관점에서 생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상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정의할 경우에는 내용을 넣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언만 해준다고 보면 돼요. 추상 클래스는. 그래서 메소드를 정의할 경우는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세미컬런으로만 정의를 한다. 뭐 그거는 다른 언어들 봐도 비슷한 느낌이 많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수련 클래스에서 하위 클래스에서는 모든 추상 클래스의 내용을 정의해야 된다. 요거는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추상 클래스에서 그 추상 펑션으로 추상 메서드로 정의해 놓은 부분들은 모두 하위 추상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맞춰 드릴게요. 그리고 봉인 클래스라는 놈이 있는데 실드 클래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별거 없어요. 상속을 이렇게 쭉쭉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예제에서도 C베이스에서 원 사이클이랑 그 다음에 사이클이 이렇게 두 개를 원 서클이랑 서클 이렇게 두 개를 했잖아요. 사이클 뭐 하여튼 두 개를 했는데 여기서 얘는 더 이상 상속을 못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상속을 받았지만 이 상속을 끊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 상속을 끊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여기에다가 실드라고만 붙여놓으면 얘는 더 이상 다른 클래스를 상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려고 하는 요 추상 클래스랑 보인 클래스 두 개 다 보면은 상속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실수를 줄이려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다가 약간 요런 코드를 보다가 그 버추얼이라든지 뭐 앱스트랙트라든지 뭐 오버라이드라든지 뭐 아니면 실드라든지 뭐 이런 게 붙었을 때 당황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내용이 아닙니다. 별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면 갑자기 생소한 게 빡 튀어나오더라도 별로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자체도 추상 클래스 때문인데 인터페이스랑 추상 클래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보인 클래스도 튀어나오고 뭐 또 튀어나오고 하다 해서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제외하고 추상 클래스를 먼저 다루고 넘어가려고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를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한번 실습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추상 클래스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앞에 명령어 키워드만 붙이면 돼요. abstract 키워드만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붙이면 추상 클래스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게 추상 클래스가 끝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리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돼요. 그럼 뭐가 바뀌었지?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여기 두 번째 말한 것 중에서 뭐 하위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의 내용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하위에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그러면 뭘로 만들까? 보이드 해서 뭐, 추상 클래스 테스트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실행을 해요. 네, 이런 거 실행을 하면 하고 있는 건가? 실행을 안 했네. 네, 이런 거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면 실행이 잘 돼요. 그럼 뭐지? 분명히 하위 클래스에서는 모든 추상 클래스의 내용을 정의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말을 바꿀까 싶기도 한데 이것도 추상 메서드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추상 메서드로. 네, 이 뭐 잘못 잖아 RACT.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와 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안 써지네 라고 되어 있는데 추상 메서드로 되어 있으면 본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이라는 게 이 부분. 얘는 추상 메서드로 선언을 할 거기 때문에 본문을 쓰면 안 돼요. 본문을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서드가 보통 짝으로 움직여야 된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얘네 두 개가 아까 봤듯이 상속을 받았는데 얘네 두 개가 얘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추상 메서드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추상 클래스로 바꾸고 그럴 경우에 이 추상 메서드들이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그러면 이거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선언을 해주면 되죠. 아까 뭐였지? 이거였지? 네. 네, 이렇게 새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어주면 돼요. 펑션을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에러가 뜨죠. 자, 상속된 멤버를 갖습니다. 결국에는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오버라이드 키워드는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졌죠. 결국에는 상속에서 파생된 부분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돼요. 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쓸 수 있고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본문에 이렇게 쭉 써줘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fmove 이런 거를 쓸 거다라고 하면 베이스에서 fmove를 선언을 해주고 그쵸? 똑같이 가져가는 게 다 따라갈 거라서 조금 애매한데 fmove를 선언을 해주고 그러면은 얘네 지우고 얘네도 지우고 여기에 있는 fmove 저기에 있는 fmove 얘도 당연히 오버라이드를 받아야 될 거고 그쵸? 그러면은 오버라이드를 받으면 되고요. 인자가 있으니까 인자도 같이 넣어줘야 되네요. 인자. 지금 거를 약간 추상 클래스를 적용한 범위로 고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러가 안 나고 얘 같은 경우도 fmove가 있으니까 오버라이드를 받아서 선언을 해주면 되죠. 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뭔가 이제 제약을 걸어놓은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13강에서는 이런 걸 안 다뤘고요. 복잡해지니까 조금 더 작업자가 실수를 안 하겠죠. 만약에 내가 깜빡을 하고 fmove를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니까 fmove를 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 놓을 경우에. 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오버라이드를 받아 추상 클래스는 과연 메서드도 될까? 이런 거 메서드도 될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긴 해요. 저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추상 메서드를 한번 스트링 형태로 해서 뭐 선언까지 해놔 볼까요? 자, 추상 변수를 넣었죠. 변수를 에러가 뜹니다. 쓸 수 없습니다. 네, 못 쓴대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와 짝을 이뤄서 사용을 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값을 넣어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값을 빼면 똑같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못 써요. 못 쓴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놨어요.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으면 뭐 하위에서는 다른 걸 쓸 수 있을까? 오버라이드를 받을 거니까 접근 안정자를 변경을 할 수 있나? 못 쓴대요. 그리고 재정의를 할 때는 액세스 한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거 써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 빼면 되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위에서 선언한 추상 메서드에 대한 접근 안정자를 그대로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테스트는 소문자로 써야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과연 밑에서 접근 안정자를 바꿀 수 있을까?
라는 게 궁금증이죠.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써주면 뭔가 갈수록 에러가 많아진다, 그죠? 이런 게 제일 싫긴 하지만. 자, 프라이빗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보내. 뭐 잘못 썼나? 잠깐만요. 오버라이드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퍼블릭만 쓸 수 있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여하튼 내가 뭘 잘못 썼나 본데. 아, 본문이 없다. 예, 잘못했구나. 제가 궁금한 것도 이걸 하면서 조금씩 테스트를 해본 거거든요.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과연 이거를 접근 안정자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겨서 했지만, 애초에 지금 보면은 추상 메서드를 선언을 못하죠. 프로텍트는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프로텍트는 쓸 수 있습니다. 프로텍트는 쓸 수 있네요. 프로텍트를 쓰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에러가 뜨죠. 접근 안정자를 바꿀 수는 없고, 그러면은 프로텍트로 선언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보면 애초에 태생 자체가 실수를 줄이기 위한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더 조건들이 명확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쵸? 오류가 줄어드는 조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궁금해할 만한 게, 상속받은 내용은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까? 추상 클래스를 다시 한 번 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은 들 수가 있죠. 얘가 지금 추상 클래스인데 얘를 한 번 더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요거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고요. 추상 클래스는 제일 처음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C베이스는 따로 이제 사용을 안 하잖아요. U로 선언을 해서 따로 쓰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추상 클래스가 된다 라고 하면 얘는 이 빨간 선 범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U로 해서 선언을 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고 기존에 U로 선언했던 부분을 삭제를 한 거죠.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결국에는 추상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은 할 수 있다. 추상 클래스에 대한 상속은 가능하다. 얘도 지금 추상 클래스고 받은 클래스를 또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으니 추상 클래스에 대한 상속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추상 클래스에 대한 거를 다 찝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되게 여러 가지를 찝었어요. 생각보다. 그 예제가 이 예제라고 보면 되고요. 초반에 이제 버추얼로 클래스를 하나 선언했고요.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거고 버추얼로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를 상속을 받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가 상속을 받았고요. 상속을 받고 얘를 주상 클래스로 바꿨죠. 주상 클래스로 바꿨고, 이 본문에 선언돼 있는 버추얼 클래스도 오버라이드 시키고 추상 클래스화 시키면 뭐 숨겨놓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잘 안 쓰겠죠.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있나 모르겠지만 차라리 새로 선언해서 써도 될 것 같고, 뭐 여하튼 그런 부분이고, 이 추상 클래스를 다시 받아서 클래스화 시켜서 쓰고, 이 클래스 펑션은 오버라이드를 시켜서 실수를 줄인다. 그럼 이 이후에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쓰는 부분들은 이 테스트 펑션이라는 놈을 계속 만들어 써야 된다. 무조건 안에 뭐가 들어가든 상속을 받아서 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는데 내용이 조금 생소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파악을 해야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주절주절 하다가 시간이 되게 많이 드네요.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천천히 했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드 클래스만 한번 볼게요. 이거는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예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클래스 앞에다가, 실드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끝. 그러면, 에러가 뜨죠. 왜냐면 얘를 상속받아서 쓰고 있는 애가 있기 때문에. 카가 상속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놈들은 전부 다 에러 났어요. 이거 상속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에러가 났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막은 거죠. 이 구조로 보시면 여기에 실드를 걸면서 이놈을 아예 못 쓰게 만든 거예요. 이놈을. 이거를 상속받지 말아라. 완료가 됐다. 종료된 클래스다. 라고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도 지금 보면 그래서 더 이상 다른 클래스가 상속을 못 받는다. 그래서 얘는 최종 레벨에 있는 클래스다. 더 이상 못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선언해 주는 거죠. 더 이상 너는 다른 클래스를 상속해서 쓰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얘기를 하면서 하려고 적어놓은 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속받은 클래스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적으로는 요 정도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더 요거는 블로그에다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적었던 내용은 이거 살짝만 정리해서 블로그에다가 쭉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상 클래스와 보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상속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예약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이제 인터페이스도 파생이 될 거고 한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만들게 되는데 요즘 시간도 그렇고 할 일도 많고 일이 너무 힘든 것도 있지만 이런 예제 같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었던 예제랑 만들고 싶어하는 예제랑 강의를 하려고 하는 그 키워드들이랑 약간 아귀가 안 맞아서 지금 버벅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뭔 예제를 조금 끼워 넣어서 만들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번 강의도 뭔가 예제를 새로 만들어서 할까 하다가 도저히 뭔가 끼워 넣기가 힘들어서 13강 거를 차라리 들고 와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 거고 인터페이스는 한번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뒤에는 만들고 싶은 강의를 기준으로 조금 뭔가를 이제 키워드들을 거기다 넣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조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집중할 시간도 별로 안 나오고 이래저래 쉽지 않은데 여하튼 준비를 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